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류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떠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새 시대를 여는 진리의 노래 그 시집에서 60페이지가 넘는 긴 서사시를 통해서 인류가 태초부터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과거에 대해 무엇을 참회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시 모두를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다만 간단히 요약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을 육체적 존재라 생각하면서 물질 위주로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 물질 문명에 살면서 혈기는 왕성하나 정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18세 정도 나이에 와 있다. 지금은 과학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연구하는 과학이 가장 총애를 받고 육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과학을 응용하여서 실생활에 이용하는 기술이 가장 필요한 삶의 생활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와 군사 등 물리력이 센 나라가 인류를 주도해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인류 문명은 1차의 농업, 어업사회, 2차의 공업사회, 3차의 상업, 금융업, 서비스업 그런 사회를 지나왔고 지금은 4차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지식, 문화, 관광, 레포츠, 레저 스포츠 이들을 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한 전체 흐름은 육체를 위주로 한 그러한 의식주 해결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상위의 지식의 사회로 옮겨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다음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면서 어떠한 시간들을 위주로 보내는 그러한 삶이 될까요? 과학 자체는 자연 또는 물리세계를 순수하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러면서 인간이 특히 육체 입장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원리를 삶에 활용하는 기술의 측면에서는 이로움도 크지만 그 이로움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그 이로움의 양면성에 의해서 상응하는 위험성과 해로움을 누적시켜간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나 인간이 수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지난 영상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리세계는 유한합니다. 빛을 포함한 전자파 속도가 유한하고 가장 작은 알갱이에서 플랑크 길이와 시간으로 유한하고 그래서 변화해갈 수 있는 속도에서 유한하고 물리적 원리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과학적 탐구가 한계에 이를 수 있고 따라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그 물리적인 기본적인 힘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통일장 이론 또는 모든 것의 이론, 영어로 TOE, Theory of Everything 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의 이론이 연구가 되고 있고, 양자역학에서 물리적 현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확정 원리나 얽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노벨 물리학상이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우주 96%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여서 앞으로 연구할 주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원리를 탐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구 크기나 자원도 유한하고, 적어도 아직은 인간이 지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은 지구 전체에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자원이 개발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자원부터 고갈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의 속성에 의해서 속도, 강도, 질, 양에서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각 제품의 질과 성능과 종류에도 한계가 있고요. 아직 원리를 응용해서 개발되는 제품들에는 새로이 개발될 제품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만, 그 역시 점차 제한되어 갈 것입니다. 컴퓨터 읽고 쓰고 처리하는 속도, 통신 속도, 이것들은 물리적 변화의 속도와 운동하는 속도, 빛의 속도,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요. 교통에서 이동 속도 역시 제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특정 분야의 연구에 마지막에 이르면서 요즘은 융합기술, 복합기술 개발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특정 기술과 제품들은 전 지구상으로 일반화, 보편화 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곧 자동차 산업, 정보통신 산업, 이동통신, 컴퓨터 산업, 이것들 일반화를 거쳐서 그 수요에 있어서 또 기술에 있어서 포화에 이를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관광산업, 문화산업, 스포츠 연예산업, 건강복지산업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계 보편화에 이르면서 포화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 제품들은 튼튼하게 만들기로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부러 기업들이 새 제품 출시, 같은 제품의 계속된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순환을 고려하면서 주로 모델, 디자인을 바꾸거나 부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어느 정도 지나면은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로서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것들도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증대시키는 것은 거의 포화 상태에 가 있고요. 수요 면에서도 일상화를 거쳐서 세계적인 보편화가 거치면은 포화 상태에 이르겠죠. 탈지구적으로 얼마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의 수요가 창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주 여행 등 새로운 경제 영역이 창출될 수 있고, 인간의 수명 연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수요 창출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꼭 육체 이주 물리적 삶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 여행은 육체적 쾌적함과 인간 수명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한정이 주어질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먼 우주 공간 여행은 가고는 쉽지만 수명과 오가는 왕복 속도, 여행 속도에 의해서 더 이상 멀리 갈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이 주는 이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편리함과 물질적인 풍요와 물리적 힘이 그것들인데 모두가 육체적인 삶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 중에서 물리적인 힘은 기계나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의 무제한에 이르도록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키워가는 힘은 인류에게 순간적인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물리적인 편리함은 인간의 수용면에서 그리고 만족도에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너무 적거나 불편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거나 너무 편해도 그다지 원치 않지요. 좋지 않지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너무 편하면 운동 부족으로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지요. 항상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수용성과 만족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의 속도나 질에 한계가 있고, 두뇌가 생각하고 처리하는 속도나 기억하는 용량, 그것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계속 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이든 단 하나만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순간적으로는 단 하나만의 선택이죠. 먹는 음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아인슈타인의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성에 비례한다는 E equal mc 스퀘어, 이 식대로 하면은 극히 소량이면서 100% 소화가 가능한 그러한 음식이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인간이 원하는 것일까요? 위를 채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사는, 씹는 재미로 음식을 먹는, 맛을 보는 재미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일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자동 조절 금침대라고 해도 계속 누워만 있으면 건강에 해롭지요. 너무 빠른 교통수단도, 멀리 대용량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도 인간이 즐기거나 사용하는데,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주는 정밀도 그리고 속도에서 너무 좋아도 인간이 사용할 수 없고 불필요하고 별 의미가 없고, 물질이 주는 만족이나 환경이 주는 즐거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통신의 일반화, 관광의 보편화, 레저, 스포츠, 연예, 취미활동, 그런 것들도 일상화되면서 물질 문명의 충족도에서, 만족도에서 포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적어도 최근의 인류 역사 300~400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구가 과학 물질 문명을 앞세워서 지구 인류를 이끌어왔습니다. 동양은 비교적 자연을 순응, 관조, 조화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온 반면에 서구는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하고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위적인 문명을 적극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땅과 공간과 환경과 인간을 지배하면서 물질 문명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 동안 약탈, 점령, 식민 시대가 있었고요. 숱한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형이 상학으로부터 인류를 땅으로, 형이 하악으로 내려놓으면서 자연과학을 일으키게 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그리고 만물의 기본 원소를 찾으려는 그 4대 원소,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원소라고 했던 것 같고요. 아낙시코라스는 불을 만물의 원소, 그리고 거기에 흙이나 바람 이런 것들을 4대 만물의 원소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마들람과 콜럼버스는 지구를 일주 탐험하면서 식민지 개발에 눈을 부릅떴고요. 갈릴레오는 천체 망원경을 개발하면서 우주를 관측했고, 미세한 것을 보는 현미경, 증기기관, 산업혁명, 컴퓨터, 유전공학, 미국의 원자폭탄, 로켓,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 전기를 포함한 수많은 발명, 라이트 형제 비행기, 인공위성, 인터넷, 군사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지요. 최근에 80여 년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면서 주도권을 잡아 경제력과 군사력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 문명을 주도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물질 문명의 만족의 포화 상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육체 위주 삶은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개인 소득이 얼마 수준이면 육체적 삶은 충족되고 남을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 여행하면서 즐기려, 편히 쉬려,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구 전체의 경제 성장도 둔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각국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개인 소득을 올려주겠다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수출을 늘리겠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슬로건들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더 강한 정책, 더 도전적인 정책, 무리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법을 넘어선 전권을 달라고 합니다. 전제적인 왕권의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국민을 설득하고 선동하는데요. 그러나 물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에 한계가 있는데 그를 응용하는 물질 경제가 한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에 더구나 개인이 만족하는 만족도에도 포화 상태가 있습니다. 세계는 급속도로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되어가고 대량 생산화 되어가고 속도는 빨라지고 기술은 급속도로 전 세계로 보편화 되어가고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에 대한 만족도 이에 따른 제품들의 수요, 기술들의 수요는 계속 포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 경제와 군사 위주로 나라를 운용해온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나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출연되었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 경제 패권주의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인류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현재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과학 물질 문명 주도로 나가려 하니 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고 공산주의와 독재주의가 결합해서 경제 군사적 대결을 해오는 동안 민주주의가 독재주의보다 우월함에 의해서 자본과 민주가 결합이 된 그 체제가 공산과 독재가 결합된 그런 체제를 이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냉전적 이데올로기 시대는 자본주의가 과학 물질주의에 몰두되면서 자본민주주의의 주도국이던 미국이 인간 가치 위주의 그런 새로운 철학으로 인류를 이끌어갈 그런 기회를 잃게 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에 의한 자연의 이해와 그 응용 기술, 그들에 의한 물질적 삶의 기여는 이제 더 이상 성숙된 인류 의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측면에서 과학과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으면 물론 인류 전체의 경제적, 물질적 수요가 포화에 이르렀고 인류가 육체적 삶의 만족도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과학 물질 문명 위주로 세계를 주도해왔던 300~400년 역사는 이제 그 역할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인간가치 위주로 살아갈 그런 그리고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이름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정치 지도자와 주도해가는 나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 관광은 사람들 모두가 지구 곳곳을 방문하면서 둘러보게 했고 그러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과 생명과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은 지구 모든 곳에서 인간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단순한 그 복지국가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와 권리를 느끼고 있으면서 지구가 하나여야 한다는 그런 세계 시민 의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에서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 독재국가나 국수적 애국주의는 점점 있을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의 깨어난 시민들은 이미 이러한 역사적 흐름, 물질에서 정신으로 향하는 이러한 인류 문명의 흐름을 체험하고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지 관광이니 레저니 스포츠 연예 오락을 넘어서 마음으로 사는 사회, 정신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지구인들은 외계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우주 아름다움과 평화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달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다 오고 화성을 다녀오고 우주를 여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한 일들은 단지 육체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는 방식과 사고를 우주로 넓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 인류를 위한 새로운 철학,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알고 이를 실현해가는 철학, 인류를 정신적인 삶으로 이끌고 갈 새로운 인류 주도국, 지구촌 환경을 만들어갈 그런 나라가 나타날 시기입니다. 그러한 선각자는 이미 나타나 있고요. 그러한 나라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혈기만 왕성한 채 경제, 군사력만 자랑하는 나라는 서서히 인류로부터 부끄러움을 받으면서 배척되고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그런 곡식과 채소와 과일 등 땅에서 길러지는 그 농산품들, 그리고 여기에 공산품까지도 갈등과 전쟁이 없이 고루 나누기만 한다면 어떠한 기근이나 홍수, 재난도 인류 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온 인류가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각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는 국방비의 지출만 없앤다면 지구를 낙원, 파라다이스로 만들면서 풍요로운 물리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주 생활들이 해결되면서 인류는 고귀한 정신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과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는 과학기술이 주는 새 이점을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과 물리적 힘이라고 요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물리적 힘 위주로 추구하는 사람은 매우 미개하고 무모한 자로,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우 우둔하고 어리석은 탐욕주의자로 인류 집단 지성에 의해서 따돌림 받고 배척될 것입니다. 개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나라들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리적 편리함은 계속 추구되겠지만 이 역시 인간의 수용성과 만족도에서 그 충격으로 그리고 보편화로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앞으로 복지화의 일반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면서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 지구촌, 시민, 그 이상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각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보편적 인간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점차 인간주의자, 정신추구 철학자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보편 집단 지성의 길이며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이러한 지구촌 시민사회는 결코 독재정치나 전제 통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해서 정치를 하는 그러한 체제와는 다릅니다.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의해서 앞으로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깨어있는 철학자는 결코 물리력이나 권력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삶이 충족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지성에 눈이 떠 있을 때는 결코 독재나 전제라는 집단 체제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상적인 하나의 지구촌, 그러한 세상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상외로 우리 앞에 일찍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 깨닫는 속도, 인류가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혼지수가 개발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내가 두 번째 영어로 쓴 책 The Universal God and Truth, 전 우주적인 신과 진리, 이 책은 그 전에 나온 Human God and Truth, 인간, 신 그리고 진리, 그 책에 의해서 두 번째 나온 책인데요. 이 두 책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역사,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의 그런 관점에서 전체 지구인들을 상대로 해서 씌워졌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에서 온 안드로가 다른 은하계인들이 지구에 놀러 오고 싶어 하는데도 외계에서 지구를 점령하려 침략한 것으로 착각하고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한다. 그런 말에 온참이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오시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없애고 대환영의 축포와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그 헤어짐의 인사말이 있는데요. 얼마 지나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시작해보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